1-12번지 나비골 농협의 양파 시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비골 농협의 한 평의 양파를 하면 있어서 어떤 것이 품종이 병충해 강하고 수량이 많고 다양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치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양파 교육이 될 수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양파를 가능한 이제 수확기가 6월 5일쯤 수확을 하니까 가능 안 캐려고 했는데 마치 캐 보실 수 있도록 품종별로 한 지금 20품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20품종별로 5줄을 다 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캐는 그런 오늘 그 행운도 여러분들이 얻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자 우선 그 교육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가시죠? 시범포. 예. 자 우리 양파 시범포를 관리하시는 그 나비골 농협의 직원이세요. 팀장이셔요. 그래서 사항을 좀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제가 평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나비골 농협 그 농가 소득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최종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지금 삼충리 1210-10번지 저희 그 김동수 우리 나비골 농협 양파 계약재배 농가 포전입니다. 그 저희가 보시면 이 플랜카드가 좀 약간 좀 제대로 구겨져서 잘 안 보이는데 한국 양파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예, 저 양파와 관련돼 있어서는 가장 큰 그 전국적인 조직이고요. 저희가 양파 의무자조금 협회와 그 사업을 그제 금년도 시범포 사업을 실시를 해서 저희 관내 저희 나비골은 대동 지금 현재 계시는 나산 해보가 저희 관내 지역인데 4개 시범포 포전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1개 포전인데 각 지역별로 그 논과 그 논양파의 특성과 반양파의 특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했고요. 보시면은 쭉 앞줄 10개, 뒷줄 10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각 종료 회사의 그 가장 그 유명한 중만순종 품종을 그 가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내 품종 8개, 그다음에 외산이면은 거의 일본산이거든요. 일본 품종 12개를 해가지고 어떤 품종이 그 같은 생육 조건 환경 하에서 그 가장 작황이 좋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작황밖에 못 보지만은 나중에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 농협에서는 이것을 내년도 3월까지 판매를 저온 창고에 넣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장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성 평가, 저장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본 포조를 조성을 해놨고요. 그 저희 농가들이 이제 뭐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사항이 그 재해보험 부분이시니까 그 이 포조는 그 저희가 기존에는 그 농가들이 직접 그 손으로 이식하는 방식을 했는데 여기는 기계양파 포전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리 6자 한 자가 30cm지 않습니까? 6자면 180cm 기준으로 주간격 13에 간격 21cm 간격으로 많이를 하시는데 여기는 155cm 이제 기계양파를 하려면 폭이 좁아야 되거든요. 155cm에 한 줄에 8줄이 들어가 있고요. 간격이 대신에 좁습니다. 14 곱하기 14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 그 심어져 있다는 부분의 품질 특성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전체 면적이 770평입니다. 그 뭐 시골에서 농사를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직접 농사를 치시면 아시다시피 그 시골 분들은 이제 마지기 단위를 많이를 한산하셔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저희 끝에 있는 2줄은 그냥 본회로 빼고 한 실제적인 것은 700평이거든요. 700평이라고 하면은 한 마지기가 200평이기 때문에 시골 양반들 용어로 서말 가우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나누면은 한 35평 정도가 그 각 품종별로 일정하게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은 저희가 9월 초에 그 파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정식 이식은 11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은 품종을 했기 때문에 그 환경 하에서 지금 똑같이 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지금 5월 달에 그 이제 한창 비를 많이 맞아야 될 시기에 물론 간수 장치가 돼 있지만은 실제 내리는 비하고 또 인위적으로 또 주는 또 물하고는 또 실제 먹는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5월 저희들이 수시로 일주일마다 와서 봤는데 5월 한 10일까지는 괜찮았는데 10일 이후에
갑자기 이제 지금 포전이 이제 날씨가 이제 고온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입마늘병이 지금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센터 지회장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오늘이 5월 25일이고 대략적으로 한 6월 5일경 한 10일 후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 지금 한창 이제 비대기 시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5줄 정도를 뽑아 주시고 그 저희가 6월 5일 날 다시 한번 지금 시점하고 6월 5일 시점하고 어느 정도 그 구가 그 비대가 됐는지 뭐 지회장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뭐 2.2배 정도 이제 2.2% 정도 미리 정도 이렇게 좀 생육이 더 커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품종을 테스트하겠고요. 제가 모두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본 시범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물론 저희 지역에 맞는 그 품종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 모두의 우리 조합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가 전체 계약재배 농가가 100명이에요. 한 97명에 한 57헥타르, 한 860마지기를 저희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그 우리 그 보험 기준으로 보면 아까 한 마지기 200평 기준으로 146망이 표준 생산량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140망 종 생산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물론 잘하신 분들은 한 마지기에 뭐 350개, 400개도 넘는 분도 있고 또 못하신 분들은 뭐 200개 미만 150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균 한 140개, 150개 하는데 올해는 좀 전년 대비 생산량이 한 15% 이상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가들이 지금 현재 비료값도 많이 올랐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상당히 고령화돼서 힘들게 농사를 지시니까 그 평가를 하실 적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주셔가지고 농가 사정을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범포 저희가 계약 재배가 작년에 되게 많은데 그 국산 품종 농협 종묘의 으뜸마루 그 다음에 외산으로 코리아 시드의 SK 골드, 혜성 시드의 카타마루, 그 다음에 그 코리아 시드 SK 골드고, 그 다음에 총 4가지, 하이아스 이렇게 4가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포전에서 가장 관리가 잘 돼 있는 품종을 객관적인 그 데이터로 산출을 해가지고 내년도 계약재배 그 품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시범포 조성을 했고요. 아무쪼록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실물을 보셔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8줄씩 한 줄에 8줄씩 돼 있어요. 그래서 총 8줄에 5개까지는 그 농가 동의하에 제가 지금 뽑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뽑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한 줄에 가지런히 뽑으실 때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이쪽이 나중에 찍을 거예요. 저희 사진 멀리 계신 분 사진 안 보이실 텐데 사진을 A씨 하나 더 해주세요. 이것은 12줄짜리가 8줄이기 때문에 한 줄에 실제 흰구멍도 있기 때문에 8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왕이면 한 줄에 좀 부지런히 이렇게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기 좋으니까 아니야 그냥 한 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치도 사람이 사람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래서 8개가 안 나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10개로 되면서 안 나오고 그대로 해서 5개까지만 그대로 다 콤보를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예, 실제 보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 저희도 나중에 아깝게 조사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위치도 그러면 같아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위치는 뭐 상관없이 수확하는 아니면 똑같아야 돼.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만약에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가운데부터 해도 되는데 똑같아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을 열이 이왕이면은 같은 라인으로 지금 예. 이렇게 하고 저 뒤에가 또 10개 분정 있으니까 이제 저기 이런 식으로 예. 더운 날씨인데 일시켜서 나도 죄송한데 예. 아무튼 그것도 해보는 마음이. 현장 실습이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 있어. 자 이제 여러분들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 우리 백주로 부회장님이 이랑 재는 이랑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이랑이고 면적 잴 때는 이랑. 그래서 이 이랑을 잴 때는 이 기계로 온다든지 사람들 잘 허물어져요. 이것이. 그래서 일정이 않아요. 일정이 않기 때문에 자 비닐 지금 배색 비닐을 썼죠 지금.
겉에는 검정. 그럴 때 비닐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유공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걸로 심어 있어요. 그게 정렬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그 줄기 한 가운데를 때 잡아줘요. 재는 방법. 앞에 계신 분들 좀 앉으시게요. 앞에 계신 분들 좀 앉으시게요. 아니요, 검정하고 하얀지 있는데, 검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검정하고 자 하얀지. 이럴 때는 비닐로 됐을 때 배색이 됐을 때 배색이 안 됐으면 헷갈리죠. 예. 배색이 됐을 때는 비닐로 했을 때 한 1항이 되는 거예요. 고랑 포함해서 1항. 그러죠? 비닐이 다 똑같은데 색깔이. 그럴 때는 이제 구분하기 힘들죠. 그럴 때는 어차피 이 구멍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하고 이 구 사이 여기 안에가 있으면 이쪽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예, 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가 지금 177입니다. 175 정도. 저기서도 175 되는 거죠. 170. 그 다음에 이제 5개를 캐기 때문에 몇 개를 재야 돼요? 6개. 그렇죠. 6개. 6개 하는데 제일 두끼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줄기 중심을 해가지고 재는 게 제일 좋죠. 자, 여기 보면은 결국 결주가 있거든요. 결주도 하나로 씌워줘야 합니다. 하나, 포함된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가 6줄이죠. 예. 그럼 칸이 하나, 둘, 셋, 넷, 5칸이고 5줄을 큰다 생각하시면 돼요. 질 때는 6칸을 된다. 여기서 결주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안쪽이니까 그 안쪽으로 재줘야죠. 그러면 73을 몇으로 나눠요? 5로 나눠주면 주간거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3 하면은 소수점 2번까지 메타로 계산은 나올 거예요. 이거. 이거 전부 센치로 해야 돼. 거기 자 조사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사서를 보시라고. 입장. 어디로 되어 있어요, 칸에? 메타로 되어 있어요, 센치로 되어 있어요. 센치로 됐죠? 미터로. 그러면 미터 예를 들어서 아까 1.75. 센치짜리니까 7.03이면 7.03, 7.05, 7.10 이렇게까지. 센치 기준으로 하면은 소수점 2자리잖아요, 여러분들. 1m는 100cm니까. 그러니까 1.07. 여기는 지금 1.75. 그 다음에 0.73. 네, 그렇죠. 딱 그걸 딱 적어보세요, 이제. 이제 그 일부러 그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양파의 기본적 특성은 이 더보기 될 때부터 비대가 확실히 많이 돼요. 이제 더보기 일어날 시기부터. 그리고 이 더보기 일어날 시기부터 0.7 얼마라겠죠? 새로운 수는 안 나옵니다. 새로운 순이 안 나오고 이 실체가 커지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무거우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마늘은 넓게 보면은 역경체류라고 해요. 입줄기채소. 좁게 보면은 그 인경체류. 비늘줄기가 변토된 거죠. 입줄기가 비늘들이고. 그래서 이 입수가 결론은 양파의 인편이에요. 인편 조각, 껍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사를 잘 지은다 하면은 8개에서 10개 정도 돼야 정상적이에요. 입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은 입수가 적은 것은 부가 적어. 그리고 입수가 정상적으로 크면서 8, 9개 또는 10개 하면은 부가 커요. 그 이야기는 입수가, 입줄기가 인편으로 변경되죠. 인편이 변경되면 한 구가 우리는 인경이라고 해요, 인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건 수염풀인 거죠. 그래서 이 양파로 그냥 이걸 뿌리 이런 만드는 거죠. 하나의 구.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 비대기 되면은 쓰러진 것은 새로운 잎이 안 나오면서 이 쉽게 말하면 부피가 커지면서 공기가 차면서 이제 이제 껍데기만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진 거예요. 더보기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6월 5일이니까 오늘이 24일이죠? 아니, 24일. 그렇지. 24일이니까 7일, 12일이 이제 쉽게 말하면 비대기죠. 이제 수학기를 보면은 그러면 2.2%를 이제 곱하면은 근데 여러분 그건 정리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적은데 자 이거 지금 이게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황화라고 해서 노랗게 이제 고사돼가는 중이죠.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윤문이요. 이렇게 탄저병 비슷하게 생기는 그 고추 같은 거. 그것이 이만화병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했죠. 5월 달에 날이 더워지면서 그렇다. 25도씨가 넘으면 이 병균이 활발해야 돼. 그러니까 병균 방지를 제때 안 해주면은 이 입마루병이 나오는 거죠. 입마루병이 나오면 결론은 뭡니까? 입이 이런 상태로 되면은 입은 일반적으로 공장이잖아요. 방합성 작용을 탄수화물을 만드는 공장이죠. 그리고 양파는 이 비대가 고온 장일일 때 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 따뜻하고 물이 이제 공급돼. 그런데 올해 양파 수확량 15% 감소됐다 이야기는 작년에 아무나 겨울에 겨울감이 심했어요. 봄감도 이제 심하고. 그러니까 수분은 반드시 식물체 생육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강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매년 시험에 나오는 습해는 결론은 토양에 물 빠짐이 안 좋고 또는 지하 수위가 높았을 때 그런데 그런 데나 양파를 심어서는 안 되죠. 모든 작물이 그러지만 특히 습해에 가장 약한 것은 양파, 파, 당근 종류가 제일 약해요. 그래서 물은 반드시 필요하되 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습이 있으면 달리 말하면 토양에는 우리가 토양 3상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시험을 최근에 봤으니까 고상은 쉽게 말하면 우리 흙 무기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액상과 기상인데 수분이 많으면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 자 우리의 이 뿌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코하고 입이에요. 숨을 쉬고 호흡을 통해서 양과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 그런데 공기가 산소가 부족하다. 그럼 호흡이 그래서 습해의 직접적 표현은 호흡 불량 또는 산소 부족. 그러면은 결론은 수분과 양분 이동이 안 되면 작물이 안 자라고 또 수분이 이동이 안 되면은 강합성 양할 때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죠. 입경을 통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안 되니까 작물이 안 자라는 거죠. 습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 양파를 보통 8개에서 입수가 10개 됐을 때 정상적으로 아까 같이 250망 이상. 그래서 농사를 못 지신 분 아까 150망 나오는데 실제는 보통 200망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지금 아까 처음에 그 농지원 보면은 245망 했잖아요. 이분은 농사를 잘 지신 거예요. 그 가입상량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런 분들은 300망 수확을 한다고 봐야 돼요. 실제는 가입상량이 낮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멀칭은 이제 당연히 요즘은 멀칭은 이제 양파는 투명입니다만은 고추는 요즘은 이 흑색 멀칭이 많이 씁니다. 이유는 제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인력은 부족하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일기가 이제 따뜻해졌잖아요.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 멀칭을 한 이유는 최초에는 투명 멀칭을 썼어요. 고추도. 이유는 지온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온이 20도, 20대 흑색 멀칭은 2도 정도 올라가요. 어쨌든 간에 멀칭에서 보온을 하니까. 투명 멀칭은 27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고온에 있으면 고온 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초 인력이라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이 흑색 멀칭을 써요. 그리고 요즘 좀 발달된 것이 배색. 배색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게 배색이죠. 일종의 작물이 생육하는 데는 투명, 작물이 생육하지 않은 데는 이 흑색으로 해서 제초 효과도 노리고 지온 상승 효과도 노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지금. 그래서 자, 오늘 이 양파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먼저 오면은 현장에 오면은 농가가 분명히 자기 논이니까 자기 경작지기 때문에 와 있을 거다니까요. 그래도 확인을 해야 돼. 자기도 헷갈릴 때 있고. 그래서 반드시 국토정보나 네이버 지도를 한번 여기는 삼충리 1200-12번이죠. 딱 한번 잡고 그 점이 있는 부분이 기면 네이버 지도죠. 네이버 지도가 가면 또 정하고 또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많이 쓰면은 국토정보는 잘 안 뜰 때가 있어요. 네이버 지도는 잘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서 또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번지가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집의 이제 지적이 맞는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경지정지된 노는 그 경작지는 거의 맞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제일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면적 지적이 어찌해야 돼요. 저도 깎아요. 너무 비싸 가격이. 근데 과거의 선배님들 보면 별로 안 그만 저도 그때는 인정해요. 그러나 2020년도부터는 이 고추 조사를 양협회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했어요.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저도 이제 영광에 참여를 했는데 이 고추가 양파나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 많이 했는데 고추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그리고 그 면적이 있더라도 다 심질 않고 또 다른 거 심어가지고 지금 자급자족하고 이런 획득 때 면적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 지정기는 필요하다. 지금은. 면적 지정기를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 6회에서 해외 직구로 10분이 그러니까 전체로 들어오면 관세 문제가 있어요. 10분이 했는데 10개 중에서 8개가 정상에 2개는 AS 문제가 있더란 얘기. 정상 갈까요? 그래서 마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AS가 가능해가지고 고쳤는데 이리저리 합하니까 이제 평균 했을 거다니까 10분이 했으니까 5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사용해본 것과 오차율이 없었다.
다만 이제 저기서 중국서 오니까 이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제 이것이 이제 의미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자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유괴 평가사 중에서 전종원 평가사가 있어요. 이미 해석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논의를 이제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고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줄자들은 다 갖고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줄자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이 1870원인가? 예, 나무는 내가 작년에 이제 사봤는데, 이제 도매를 좀 사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논의가 된다면 뭐 100개 정도 필요하다면은, 그때 논의해서 있는 사람 또 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또 도매로 사면 좀 그래도 괜찮하죠? 이런 거 뭐? 3m짜리는 가수에는 다 웬만하면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 측정지 문제. 다만 면적 측정할 때는 이 경쟁이 문제 안 돼요. 거의 맞아요. 근데 저기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그러면 저 면적만 빠져야 돼. 저 면적 빼고는 저 면적만 저런 데는 이제 줄자로 재도 해도 되죠. 10cm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m, 10m 한 150만 원 들려.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저희 10% 미만일 때는 원장 변경이 아니라 했더니 10% 이상일 때 원장 변경을 하되, 그 다음에 10% 미만일 때는 조사도 의견 나무 시대. 그럼 여러분들 서비스 조사해. 대신 원장 변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보험 가입금액 변경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원장 변경을 한다는 것은 보험 가입금액 변경이 있고, 그러므로서 보험료를 한도되어 주는 것이고, 대신 그 금액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는 6월 5일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쓰러지는 이제 도복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양파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거 제일 간단해. 사실 그렇잖아요. 거리 재고, 또 4주 거리 재고, 이게 6주 이제 간격 재고, 꺾고 이럴 때 서로 분담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좀 힘이 있다. 좀 활동돼 봤다. 그럴 때는 좀 힘이 세서 마늘이 힘들지 양파는 그냥 쪽쪽 잡아가지고 뽑아놓고 가고 대신 표본을 잡을 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자 여기에서 가능한 다의 가위를 빼더라도 여기를 잡았다 잡으면은 M자로는 저쪽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현상에서는 토성이 같을 수도 있고 혹시 비료라든지 이런 걸 줄 때 기계로 뿌린다 되면 너무 많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 오차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했다가는 그 다음에 더블 자르 나면 저쪽만큼 저쪽 두 번째 줄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 중간에 가고 그래서 여거가 일직선상으로 같은 일항은 안 돼야 한다. 그러면서 뚝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시선을 한 거예요. 이거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만 표본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 가지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 농가 안 쓸었다. 안 쓸었다 해가지고 저쪽 한 3분의 1은 농사 3분의 1 정도는 생산하고 3분의 1 여기서 보면 3분의 1도 굉장히 피해가 많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해 본대로 그냥 표본을 잡아본다? 안 돼. 예를 들어서 저거의 3분의 1 하면 거기 피해율로 봐서 비례해서 그럼 5개다. 그럼 여기 2개, 저쪽 3개 이를 잡아주면은 시계 평균 수확량이 나온 거랑 똑같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농가 배려할 때는 처음에 가실 때 농가 공감 형성이라든지 농가가 그래도 제일 문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잘해도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농협소원부에서도 그랬어요. 그냥 같이 갔는데 아무리 보험금 빠졌어도 그냥 면허 생기더라. 그 이야기는 현재 농가가 서로 인사라든지 말을 전달하면서 하면서 공감이 안 되고 기분 좀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줘도 기분 나빠 끝까지.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러나 한 분은 보험료 전혀 안 줬어. 그냥 사상에서는 얼마나 참 오래 특히 양파를 봤을 때 작년 겨울에 가뭄이 많았는데 얼마나 고생 많으시고 이러고 스프링클러도 돌리시고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피해가 그래도 딱 보면 재해도 있지만은 이렇게 방반을 인마르병 비싸요. 인마르병은 보상은 재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에 어쨌든 표본에 인마르병이 걸리면은 그런 설명을 잘해서 피해율이 좀 높다 할 때는 이고상비율을 설득을 하면 이것은 절대 안 맞아야 되는데 때는 이고상비율을 어느 정도 높여야 돼요. 인마르병이 있어요. 또 재해가 동시에 있고 그럴 때는 인마르병이 좀 피해율이 낮고 그럴 때는 또 이보상비율을 써야 되는데 다만 이보상비율을 제공할 때는 절대로 농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동의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 이 조사도 비대 추정 지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확기가 보면 아직 멀었는데 그 지역의 수확기로 봐서 쉽게 말하면 6월 5일인데 그냥 5월 31일 날 한다면 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간이 짧아지면 뭔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다른 농가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하나만 갖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농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혹시 이제 도저히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병이라든지 있다면 현지에 있는 질센터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의견까지 다 넣으면 여러분들 책임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아까 선배님들 말씀했죠. 모르면 그냥 사실 모를 때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 평가. 알면은 갈수록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업무 방법서라든지 평소 교육받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나 혼자는 판단이 안 된다. 할 때는 이제 조장하고 같이 이야기하겠지만은 또 안 되면 팀장, 선임평가, 또 안 되면 대정팀장, 또 안 되면은 거기서 이제 선임평가사나 선임평가사 주로 하겠죠. 그 지역의 구획 책임자 통하고 모든 조건에서 모든 그 평가에 있어서 통하고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럼 저한테 직접 예를 들어 사진이라도 보낸다든지. 그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은 바로 답변하고 모르는 것도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치라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누가 봐도 평가사로서 참 그 공감 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평가했다는 그 결과가 나와야죠. 절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몸 편하려고 평가 순간순간 모면하게 해서 평가하면은 민원이 생기고 나중에 이 우리 지혜라든지 해체에 어려움이 처해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요. 여러분들 아까 주어진 조건 이제 적었죠? 여기를 보면은 이 정도 구면은 약 한 9kg 이 금방 나올 거예요. 9kg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표본당 9kg 좌우로. 그러면 여러분들 임의로 이건 숙제 아니잖아요. 9kg, 10.5kg, 약간 7.5kg 이런 것도 있으니까 딱 넣어가지고 엑셀 입력해 보면은 또 그다음에 오늘 조사 일정, 그다음에 수확 예정 시기 딱 입력하면 이 경작지에 피해율이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여러분들 연습을 또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연습 안 하고 보면 저희도 또 작년에 했더라도 또 다시 하려면 굉장히 신중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더 굉장히 지금 마음으로서는 불안하고 이제 자신감 갖고 아까 말씀드린 자신감 갖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예. 지금 아까 지금 농지가 여기 내 양파가 있고 저 끝에 지금 타작물이 있잖아요. 화장물 아니고 다 양파예요. 아니 이제 끝에 타작물이 있다면 타작물로 들어가지 아까 면적을 변경할 사항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타작물을 넣어버리고 면적 자체가 부족했을 경우 부족했을 때 10% 이상이면 원장 변경하고. 고정 시설물 들어가서 원장 변경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예,